자, 더 탐사 관련한 어제 내용들, 장황한 내용 오늘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씩만 짚으면 됩니다. 어제의 포인트는 월간 진도 보고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동해라든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강상면이 아니죠, 여기는. 원래로 돼 있는 양서면. 양서면 고속도로에 대한 그 타당성 내지는 설계 보고를 어느 시점에 완료할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5년도에 이게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5년, 10년 단위로 지방 간선하고 전체적인 국토부 안에서 이제 큰 도로들은 5년, 10년 간격으로 해갖고 그때 착공을 시킨단 말이야. 예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2025년에 그 완성될 도로에 대한 설계 완성, 변경 완성 요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어디로 착공을 할까에 대한 내용을 매달 보고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애초부터 요게 작년 2022년 5월 달쯤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강서면이 아닌 원안대로 확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도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노선 검토 완료를 처음에 5월에 하려고 했는데 9월까지 하겠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때까지도 전혀 노선 종점 변경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9월 달에 들어가갖고 이제 10월 달에 9월 달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년 이게 2023년 5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기간 중에 늘어나는 요 기간 중에 이때부터 종점 변경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다? 7월 달에 7월 8일. 이 7월 8일이 중요한 것은 이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양평도시건설의 실세 안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장 승진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부터 희한하게 도로공사에서 출장을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된 변경안에 관련된 내용을 뭔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도로공사의 업무는 이런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서 협의하지 않아요. 설계나 용역하는 회사가 결정을 지르면 도로공사는 나중에 가서 감사를 하는 거야. 요런 정도로 라인을 뽑았으면 이 라인은 요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착공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인데 감사를 1월부터 해야 되는 스케줄을 뭉개고 7월 8일 날 얘가 오니까 7월 20일 날부터 도로공사 직원하고의 안철영 국장하고 물론 이제 안철영 국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10여 차례 이상의 출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출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도로공사의 사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김진숙 사장이 원래 김진숙 사장 전문가는 아닌데 김진숙 사장이 함진기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인수위 안에서 일을 하던 말하자면 꼬붕인 거죠.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꼬붕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로공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노선 변경에 대한 일종의 실무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꿨다고 얘네들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데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 끝까지, 임기 끝까지 이 마지막 종점안을 바꾸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이 종점안에 대한 변경안이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거는 5월 10일 날 이른바 입찰에, 설계 입찰에서, 변경안 설계 입찰에서 떨어졌던 건화라고 하는 회사의 도로 설계를 했던 직원이 떨어졌는데, 동의한테 떨어졌는데, 거기에 관한 기본 안들을 국토부에다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회사 안을 받아갖고 이거를 동해가 그 안에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한 안철영 국장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쪼물딱 해갖고 만들어내서 5월달 가가지고 이 안들을 만들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지. 여기서 이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전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희룡이 간섭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기적절한 시기에 도로공사 사장을 바꾸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조를 해줬을 걸로 봐요. 자, 이게 이례적인 거고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원희룡은 처음엔 양평군이 원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아니었어. 아니, 거짓말. 이빨구야. 그러니까. 아니, 히노키오야. 히노키오는 일단 5월 달에 처음으로 제안됐던 이 건화라고 하는 회사의 조씨, 이 안을 설계했던 출장 가서 지금은 없는. 네, 출장 아니고. 그만둬서 아무튼 실종된 상황에 있는 조씨를 불러갖고. 연락이 안 되니까. 뭐. 퇴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조씨야, 너는 퇴사하는 애가 무슨 마음으로 변경안을 그려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니? 라는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마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송작가 TV를 퇴사하면서 송작가의 많은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다 해라 이러고 난 빠지는. 그렇지. 예, 얼토당토하는. 예. 그러나 심지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기는 저의 연금 방송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엔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환경부가 환경평가를 해줬는데, 이쪽이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한테 물어본 거지. 네. 야, 환경부, 니들 환경평가 했어? 근데 저희는 환경평가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보고서를 만들지도 않았고, 이제 도로가 시작이 되면 2025년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서나 준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변경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백지화돼서 아예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환경부가 또 저기를 제껴버린 거야. 희룡이를. 네, 뭐 거짓말한 게 또 들통. 두 번째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제성 때문에 이쪽으로 한 거다. 아, 끈질기네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태태태. 사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이 거짓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 좋아. 경제성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그럼 경제성 관련해서 보고서가 뭐 있는데? 라고 했더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죠.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해야 할 수 있는, 이제, 이득.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운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이 아니 그때 내가 구두로 내가 말을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한 거잖아요 라고 담당한테 다시 눈길을 딱 주니까 담당 입장에서는 만든 적이 없는데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씨 나 말고 딴 놈이 보고를 했나? 라는 생각이 얘 뚫레 찾아요. 왜? 네가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저는 방금 안 만들었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네가 구두로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 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틀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아이고 바뀐 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든 이 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뭐가 더 나은지 해봅시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평이라고 하는 데가
애초부터 그냥 이 땅을 발라 먹으려고 그러니까 김건희네 묘 없는 선산적 땅을 어떻게든 해 먹으려고 묘 없는 선수.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상한 짓을 해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게 있어요. 묘가 없으면 선산인가요, 그게? 그게 묘가 없으면 선산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려고 미래의 선산이라고 하면 모를까? 네. 네. 아무튼 미래의 선산. 묘 없는 선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온 정황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남양평 IC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양평 IC가 2012년도에 기획이 돼가지고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여주에 윤석열이 와 있을 때 같이 술 많이 같이 군수랑 먹을 때 요때 만들어진 남양평 IC가 있는데 그 남양평 IC가 지금 묘 없는 선산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선산 앞으로 오는 도로에 기획돼 있는 이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지금 변경 안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그쪽 땅하고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득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미 그 예정되는 도로가 남양평 IC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큰 IC가 없어도 이 여울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양평 IC는 사실상 지금도 사실 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앞에 봤잖아.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자체가 그냥 그 김건희 묘 없는 선산에 네. 그냥 접근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만들어진 과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에 국도를 파놓고 도로공사에서 일종의 이제 공모를 합니다. 야, 니네 동네에 혹시 별도로 진입로가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에서 IC를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진출로를 지어달라고 니들이 신청을 해라고 하는 공모를 냅니다. 나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거나 그 당시에 양평하고 천안이 자기 동네 지나가는 국도에 추가로 IC를 내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래 그냥 지어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공사비를 우리 분파일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니들이 물어. 그럼 나머지 돈 들여갖고 우리가 IC를 해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비싸? 안 할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양평은 104억 원을 내라 그럽니다. 그쪽 IC를 내는데 심지어 이 위치를 정하는 것도 도로공사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니들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라고 해갖고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양평군이라고 지금 있는 강상면 거기에 사람 안 사는 건 둘째 치고 네. 이 양평군이라는 데가 전체 10만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양평 군민 자체가 그러니까 양평군에 배당되는 사업비, 세금, 지도 그 안에 오는 이제 그 사업비가 1년간 예산이 4,600억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공무원 월급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저런 해갖고 복지도 하고, 건설도 하고, 가로등도 고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104억 원을 들여갖고, 4년에 걸쳐가지고, 아무도 없는, 묘 없는 선산 땅밖에 없는 그 지역으로 남양평 IC를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을 사갖고 유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 김건희 일가는 성묘 가려고 그리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애초부터 이 땅을 내놨을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큰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이 모질이 여주에서 그냥 놀고 먹을 줄 알았던 윤석열이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의 당선까지 돼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네. 큰 업자가 온 거지. 아이고, 최 사장님, 이거 조그마한 거 딱 몇 푼 개발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근사하게 그려드릴게요. 큰 그림을. 네, 큰 그림 그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양이항까지 전부 연결해서 고속도로, 국도로 다 연결할 텐데, 아예 이 고속도로, 국도를 연결하는 과정 중에 지금 갖고 계신 땅을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바로 옆으로 갈고리처럼 휘어서 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야, 이 자리 그냥 금싸라기 땅입니다. 라고 어떤 놈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변경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위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갑자기 인수위에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양평에 땅이 있었지? 그쪽으로 도로를 한번 빼볼까? 이런 목적보다는 애초에 얘네들은 일가의 목적을 이뤘어요. 이미 남양평 IC를 이 양평돈하고 도로공사 돈으로 해갖고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로만 해갖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50배 이상의 임야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야. 네. 그래서 125억이 된 거야. 근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와, 욕심은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런 욕심을 가진 놈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바로 샤바샤바한 애들이 있다는 거지. 난 걔들이 도로공사 오비로 불리는 내가 얘기했던 건화 엔지니어링과 맥커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이미 그 노선을 변경 노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세세한 투자 작업까지 이미 계획을 다 했을 것이며 우리 헌인마을이랑 똑같은 거야.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전 토지 매입 작업들도 다 끝내놨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 게이트 형태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최은순 일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 사장님 일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정 비리와 여기에 같이 해먹으려고 했던 동업자들이 득실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안으로 고속도로를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안 내면 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사전 투자를 해놨던 이른바 MB계의 그 옛날 4대강이랑 헤쳐먹었더니 MB계의 자본들과 투자 계획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최 사장님 일가의 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시점에 가면 진짜 맥커리나 이 MB가 나서갖고 은순아, 내가 그 땅 1250억에 사줄게. 너 그냥 국가의 공원 부지로 체납해서 기부해. 너 때문에 이거 끝까지 안 되면 우리 나머지 사업에서 수조 원 날아간다. 이런 류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전제로 갖고 먼저 얘기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땅 기부하라고. 윤상현이야, 윤상현. 윤상현 누구랑 붙어 있다고? 자유천명맹이랑 붙어 있잖아. 이세창. 그러면 그 자유천명은 나중에 누구랑 붙어 있냐고. 맨비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개기고 거기서 돈을 해먹었네 뭐 이렇게 끈질기게 나오면 차라리 더 큰 걸 소탐 대시를 하게 되니 어느 시점에 가면 야 그냥 그 국가의 공원이라든지 뭐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 돈 포기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대신에 다른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경안으로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도 왠지 걔네들이 엮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탓일까요? 여기 있는 변경안 29km, 27km 요 면적이 아니고 네. 지금 잠실에서 양양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간들 전체에 대한
일종의 그림을 짰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변경안이 아니고 원하는 그렇지. 대로 하더라도 이득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변경안을 고집해갖고 만일에 여기 거가 이거 자체가 백지화. 국조 들어오거나 아예 백지화 이렇게 가면 손실이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최 사장을 설득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의 딜로 최 사장이 구속됐을 수도 있다. 구속까지. 구속도로. 아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에다 가둬놓고 네. 아, 협박하는 건 야, 그렇지.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어떻게 할래? 얼마나 산다고 너 여기서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있을지 모르는데 야 지금 내가 말만 하면 있잖아. 너 지금 1년으로 돼 있잖아. 이거 3년, 4년으로 금방 는다?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 그러고 왜 행사에 대한 걸 안 했냐. 위조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동안 조용했던 장모의 공범 윤 씨가 네. 갑자기 나타났고 아니 나는 위조밖에 안 해줬는데 행사죄까지 해갖고 중재받고 있는데 아니 그 최은수는 너무 싸게 죄를 준 것 같아요라고 처음 진술을 했어. 야,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쪽에서는 국정조사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지. 막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수박들이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들이 원하는 걸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은순이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순이가 갑자기 법정에서 구속된 거나 그러면은 은순이한테는 대통령 사위와 영부인인 딸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무 의미 없지 이 사업하고.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거는 그런 혼리불이나 덮고 술이나 마시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도 좀 해보셨고 국가 자금도 좀 빼먹어 보신 이런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최 사장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지금 헌인마을 내곡동 개발에 지금 황하영이랑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권성동이 뒤봐주면서. 근데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장모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그렇게 구속도 안 치고 검사가 기소도 안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잠잠히 있던 증인이 어저께 처음으로 입을 열었단 말이야. 아유, 저기 최은순 좀 더 세게 해주세요. 난 이걸 보는 순간, 최 사장이 지금 옥중에서 협박받고 있구나. 니네 문중 딱 내놓고 조용히 이 문제를 덮어라. 라고 협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를 전면에 나서서 할 민주당 의원 중에 어떻게든 수박이 많이 포함이 안 되도록 어차피 수박이 90%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최대한 그것들을 못 들어가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누구누구 들어갈지까지도 정해져 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적 느낌?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도 나중에 이게 특검을 통해가지고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우리 쪽에는 전문가 없어요. 저쪽에 다 있잖아, 저쪽에. 그러면은 그 부동산 전문가에 혹시 본인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요? 저는 정말 저한테 어떤 기회만 주신다면 현장 조사 없이 짚어낼 수 있어요. 네, 이 한 분이면 다 그럼 됩니다. 요 땅 주인이랑 소유권 이전 관계된 거 먼저 알아오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범죄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도로를 틀었을 때는 도로를 튼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 갖고 어느 지역이 가장 잘 먹힐 건가, 어디가 휴게소 하기 좋은 자리고 어디가 뭐 주택단지 하기 네. 좋은 자리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냥 그것만 짚어가지고 역으로 그 캐면 돼요. 욕망은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게 제일 쉬워.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거 갖고 땅 투기하는 거? 그럼 그 옆에서 이득 본 놈이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까운 인재래요. 네.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아깝다. 검사하고 장모만 똑바로 제가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네. 저도 뭐 시대의 사기꾼. 네.
공이 송선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원희룡의 거짓말에 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국의 장관을 이런 식으로까지 종부를 이게 완전히 원희룡이는 지금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 시키면 시킨 대로 말하라면 말하라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백지화까지는 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백지화도 그것도 아니래. 그래? 그거 회의를 할 때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했대. 와. 그리고 뭐 이걸 받아 썼대. 그래서 처음에 백지화 얘기할 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백지화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시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린 백지화 거야.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그때 인터뷰 때 얘기했던 말 실수일 수도 있는데 정말 백지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뒤엎어 나가는 과정들의 발언들이 지금 뒤에서 뒷조정하고 있는 거대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히노키오의 뒤쪽에서 히노키오를 진짜 말 그대로 마리오네트로 하고 있는 세력은 MB계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것이 MB로 통한다고 봐야 됩니다.